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2교시 시작됐습니다. 2교시는 김상훈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가 나올 건데 오늘은 또 뭐 새로운 코너를 한다고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오늘 무슨 코너를 하는 겁니까? 예, 제가 고정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네, 제안을 코너. 해서 예, 코너 이름 뭡니까? 코너 이름이 아, 아직 안 나왔네요. 네, 통상무적이라고. 뭐요? 통상무적. 통상무적.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실 통상이라고 하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게 글로벌 시장의 룰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통상 기사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보지 않죠. 잘 일단 어렵고 어렵기도 하고 일단 약간 재미없는 것 같고 저한테 딱 와닿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 한국무역협회라고 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예. 이게 그 통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관이잖아요. 예. 무역협회에서 굉장히 좋은 보고서를 많이 발간을 해요. 근데 이게 좀 많이 묻힌다. 그래서 제가 무역협회 찾아가서 우리가 이거 알짜만 뽑아서 좋은 보고서를 그렇죠. 아하. 다 씹어서 우리가 시청자들에게 먹여드리고 또 수학까지 시켜드리겠다. 알짜 같은 보고서. 우리가 고정 코너를 한번 사실 만들어보자. 그런 보고서도 꽤 많습니다. 굉장히 정부 많습니다. 기관이나 이런데 아무도 안 보는 보고서를 그렇죠. 자기들 혼자 열심히 밤새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보고서도 상당히 그렇죠.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저희가 다시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김상훈 기자님이 골라서 쏙쏙 골라서 설명해 네. 준다. 제가 이 야심차게 이 고정 코너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래서 통상 전문 기자로 거듭나려는 여러분들이 김상훈 기자님. 많이 봐주셔야 또 제가 계속 할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무슨 내용인가요? 오늘 예. 제가 가지고 온 보고서가 예. 이 보고서예요. 음? 이 제목이 뭐냐면 미국의 신공급망 재편 전략과 예. 인플레 감축법의 전기 동력차 보조금 규정. 예. 이 보고서가 사실 그 인플레 감축법의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 담아 놓은 보고서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예.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지금 인플레 감축법 가이던스라고 하죠. 예. 세부 지침이 일단 최소한 보름 안에는 발표가 돼요. 지금 우리 협상단도 미국 가서 협상을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예.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이 힌트 정도는 이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IRA와 관련된 보고서 맞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가이던스가 나올지. 좋습니다. 네. 사실 이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 거다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네. 언더스탠딩 독자분이라고 하면 이 숨어있는 맥락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미국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확 잡히실 텐데 예. 그래서 보고서를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보고서에 그런 말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고서의 결론과 다릅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진 않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뭐 정책적 제언이기 때문에 미국이 예.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까지는 안 나와 있죠. 네. 좋아요. 근데 제가 뭐 이런 것들 다 봤더니 세부 지침에서 크게 규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동차 관련된 규정이랑 네. 그다음에 배터리 산업 관련된 규정이 나오는데 예. 자동차 관련 이 세부 지침 가이던스는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빡빡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 대신에 배터리는 반대로 조금 문턱을 낮추는 이런 지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빡빡하게 나온다는 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별로 유리할 게 없는 그런 그렇죠.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간단하게 IRA 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7,500달러의 세액공제 일종의 보조금을 줄 텐데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차여야만 한다. 이게 지금 기본 그렇게 돼 요건이에요. 있죠. 예. 기본 요건이고 그 나머지 밑에 이 기본 요건 안에서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예. 그래서 미국이나 혹은 미국이랑 FTA를 맺은 국가에서 캐낸 광물이거나 혹은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을 40% 이상을 써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건 2027년까지는 80%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북미에서 제조 조립되는 부품의 50% 이상을 써야 된다. 예. 이게 뭐 개괄적인 내용인 건데 거기까지는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예.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인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왜 뭐랄까 개정이 쉽지 않냐. 일단 지금 미국이랑 EU도 협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니들이 이거 개정 안 해주면 우리도 똑같은 법 만들겠다. 바이 유러피안 액트라고 해서 우리도 보조금 주고 자국산만 쓸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공장만큼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유럽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보조금을 못 받도록 하겠다라는 예. 법을 만들겠다라고까지 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그 협상이 지금 지난 4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바이든도 IRA에 작은 결함이 있고 뭐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카운터 파트인 티에리 브레통이라고 하는 프랑스 EU 집행위원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아예 협상장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협상장을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하는 거를 보아하니 협상이 제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분이 협상장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의 폴리티코로가 하는 매체가 있죠. 여기서 예. 행사장에 가서 폴리티코에서 한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은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EU가 못 바꾸는데 미국이 우리 사정을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명확하게 얘기했던 게 EU랑 한국 간에 차별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인플레 감축법 개정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 그거는 아니냐. 그냥 희망 고문이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요구했던 게 크게 세 가지 정도거든요. 예. 일단 지금 친한파 미국 의원들이 3년 유예 개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예.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새 회기가 시작이 돼야만 다시 논의가 됐는데, 근데 지금 그 법이 시행이 되기도 전에도 개정이 안 됐는데 시행이 되고 나면 이게 과연 개정이 될 것이냐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더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그 미국의 현대차가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전기차 예. 공장을. 예. 그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유예해줘라. 그 공장을 짓고 있는 예. 기업이라면 이 적용을 예외해달라. 그게 주장이죠. 이게 주장이죠. 근데 예. 이걸 그 가이던스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문제는 이게 가이던스에 넣게 되면 상위법이랑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그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법을 바꿔야지. 법을 그런 바꿔야 식으로 해서는 맞습니다. 효력이 없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꾸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한미 FTA를 맺지 않았냐. 조약도 일종의 법인 건데 네. 한국산 자동차를 내국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내국산 자동차랑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왜 안 해주냐 예.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자동차의 최종 조립이 북미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게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한국은 북미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 내국차처럼 대우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미국이거나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가 대상이다. 그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법 개정인 거죠. 예. 이게 가이던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이 가능하겠냐 이 말인 거죠.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게 상용차예요. 이게 예. 뭐냐면 현대차에서 조금 요구를 했던 건데 상용차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잖아요. 예. 보통 한국에서는 노란 간판을 달고 있는 트럭들 예. 이걸 상용차라고 많이 하는데 근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인플레 감축법에 나와 있는 법 조문입니다. 이게 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예. 이게 약간 그 상업용 친환경차의 정의라고 하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섹션 30D라고 해서 이게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이거든요. 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어렵긴 합니다. 예? 요거는 오랜만에 영어를 봐서 좀. 이거 앞에 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어떤 방식으로 취득한 차를 그 상용차라고 비이클 휘치하고 이 비이클이 의미하는 바는 맞습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오, 네. 특허원 출신이라서. 예. 그 비이클이 뭘 의미하는 바냐? 다시 보시죠. 예.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 납세자가 유즈 그러니까 사용하거나 리스할 목적으로 취득한 차를 상용차라고 되게 애매하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만 봐도 무슨 어떤 차를 상용차라고 하는지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현대차랑 우리 정부가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네. 이 유즈라고 하는 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냐. 그래서 유즈 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버나 리프트 그러니까 차량 공용 플랫폼이잖아요. 예. 여기서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 상업용 목적으로 사는 거다. 이것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뒤에 있는 리스라고는 임대잖아요. 그러면 렌터카 업체나 리스카 업체가 사들이는 승용차도 세액공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그래서 그 가이던스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최소한의 그 현대기아차는 우리나라 정부가 바랬던 건데 현대기아차가 올해 상반기에 미국에서 전기차 한 3만 3천 대 정도로 팔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개인한테 파는 거나 혹은 이렇게 우버나 리프트 이런 게 발라지진 않아요. 발라지진 않아서 네. 이 상용차 관련된 규정이 조금 확대 적용이 되면 얼마나 더 팔 수 있게 될지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어느 네. 정도 틈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 우리나라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일단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네. 상용차라고 하는 부분, 상용차가 예. 7,500달러를 그냥 예를 들면 그 광물 요건, 예. 그다음에 부품 요건이 없어도 어. 상용차로 인정만 되면 7,500달러 아. 세액 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가 있어요. 상용차로 인정되면 그건 맞습니다. 괜찮다. 그렇죠. 아. 이거는 다른 요건 필요 없이 무조건 우리가 7,500달러 세액 공제 해줄게. 아.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게 되면 조금 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살짝.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아. 근데 문제는 이거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네. 당장에 도요타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포드, 예. 미국 자동차 브랜드도 포드도 맞장구를 쳤고 14일 14일 엊그제는 조 맨친이라고 미국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뭐 보도 보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 예. 이분이 미국 재무장관한테 서한을 보냈어요. 이분이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론이 좋지 않아서 사실상 그 자동차 관련 규정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막 이것저것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다 안 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도요타는 현대기아차랑 입장이 좀 다른가 봐요. 왜 반대한다는 거예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예.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상반기에 미국 전기차 판매 실적입니다. 예. 테슬라가 뭐 압도적이긴 하죠. 네. 근데 현대기아차가 9%나 돼요. 많이 파네요.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데 네. 보시면 닛산, 마츠다, 도요타 일본 차들은 굉장히 실적이 낮아요. 전기차. 야, 도요타는 진짜 실적이 낮군요. 이게 게다가. 뭐 상반기에 그 전기 SUV 하나 그 발표를 했는데 후발주자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달리는 와중에 바퀴에 볼트가 빠진다 그래서 저희랑 리콜을 했습니다. 예. 여튼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그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가 조금이라도 예. 흠집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반대를 하는 어차피 거죠. 우리도 못 파는데 쟤네도 받아주지 마. 그 현대기아차가 빠져나가면 일본 차 입장에는 좋은 게 예. 현대기아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안 파는데 네. 도요타라든지 일본 차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미국에서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팔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얘네들이 안 팔면 그 시장을 본인들이 먹을 수 있다는 그것도 거죠. 그 IRA에서 정하는 그 친환경차인가요? 맞습니다. 아. 플러그인 그렇죠.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에 포함이 돼서 7,500달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공장을 짓고는 있지만 공장 지으려면 좀 걸리고 그렇죠. 일본은 이미 공장이 있고 그리고 가격대가 비슷해요. 현대 기아차랑 그 일본 브랜드들랑 한 3만 불에서 4만 불 사이에 있는 차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네. 빠지면 그 시장을 본인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도요타 일본이 또 로비력도 세잖아요 원래 미국 의회의 로비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은. 그렇죠. 로비 좀 받아보셨나요? 도요타?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배터리는 조금 사정이 다른 게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 압도적인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다르다? 배터리는 왜 다르다. 배터리도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다르죠? 사실 배터리는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예. 잠시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는 했어요.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 이게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들입니다.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게 두 개인데 지금 뭐 얼티엄셀이라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GM이랑 합작해서 만든 공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예. 이게 뭐 가동률이 100%는 아니라 한 20%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랑 돌아가고 있기도 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공식도 한 대도 많이 있고 예.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공장을 지어놓기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을 거기 때문에 수혜를 받으면 수혜를 받지 큰 뭐랄까 피해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그 미국 차 입장에서는 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그 광물 요건이랑 부품 요건을 맞추기는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아예 그 부품을 배터리를 생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FCAB라고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뭐 이런 데서 만든 연방 기구예요. 예. 여기서 낸 통계표인데 이게 2019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임급제를 하나도 만들 수가 없고 양극재는 전체 시장의 10%, 전해액은 뭐 2%, 분리막은 6%. 미국은 아예 안 된다. 이게 2019년 자료니까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2022년에 한국의 배터리 소재 부품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미국이 본인들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공급이 안 되니 우리 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압도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의 그
IRA 규정을 조금 많이 깐깐하게 네. 그래서 광물 요건이라든지 부품 요건을 깐깐하게 본다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터리를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잖아요. 네. 일본은 파나소닉 정도고 한국은 세 개사가 있으니까 네. 이 세 개사의 그 배터리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네. 이 배터리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 네. 그러면 미국 차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마음은 다 하고 싶은데 그렇죠. 원래는 광물 뭐 중국산 쓰면 안 됩니다 하고 네, 하면 네, 네. 뭐 중국산 배터리뿐 아니라 한국산, 일본산 다 안 되는데 현재 네. 상황은 만약에 다 안 되고라고 하면 미국에도 배터리 넣을 게 없다. 그렇죠. 아니, 넣을 수는 있는데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거죠. 아. 비싼 걸 넣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동차 규정이 깐깐하게 들어가더라도 예, 미국 그 자동차 브랜드들이 조금 혜택을 보더라도 예, 어차피 배터리의 요건이 맞아야만 세액공제 7,500달러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터리가 없어. 예. 그러면 미국에서 공장을 세워서 그걸 갖다 쓰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배터리가 없으니까 예. 결국에는 이 IRA가 사문화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법이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예외를 해줄 것 같다. 예외라기보다는 조금 그 문턱을 낮추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 뭐 이런 겁니다.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게 원산지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어디 이게- 원산지냐? 이게 나프타라고 해서 지금은 USMCA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여기 나와 있는 원산지 규정이에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 중에 그러니까 북미에서 생산되는 비율이 66%, 76% 숫자가 조금 다르죠. 예.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순원가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난 장순원 기자의 순원인 줄 알았네. 이게 부품 같은 경우에도 50%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예. 그 기준을 어디에서 50%냐 예. 이게 지금 IRA 법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순원가법이라고 하는 거는 원가로 따졌을 때 50%, 예. 거래 가격법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가격으로 따졌을 때 76%. 예. 그래서 이 50%라고 하는 기준을 예를 들면 순원가법으로 계산을 하거나 예. 거래 가격법으로 계산을 하냐에 따라서 문턱의 높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 근데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해주려면 예. 그 광물을 40%, 예. 그 다음에 부품을 50% 예. 이제 북미에서 만들어진 걸 써야 되는데, 예. 근데 이 기준을 예를 들면 순원가법으로 해서 50%다, 네. 혹은 거래 가격법으로 해서 50%다라고 하는 거 문턱의 높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순원가법은 뭐고? 그건 순원가법은 원가로 기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원가가 예. 원가가 업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원가를 싸게 들여온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큰 그렇죠. 기업일수록 원가가 훨씬 싸지겠죠. 예. 그래서 원가로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예를 들면 그 부품 계약을 할 때 예. 조금 협상력에서 우위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게 원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순원가법으로 하게 되면 이 허들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거래 가격법으로 하게 되면 이 시장 가격이라는 시장 거죠. 가격으로. 맞습니다. 이건 빼박이고 그렇죠. 거래 가격으로 하면 빼박이고 원가로 하면 조금 조정할 여지가 맞습니다. 있다. 그래서 그 50%라고 하는 기준의 계산법, 예. 이 계산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턱의 높이가 높고 낮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는 법 조항이 이런 거예요. 제조나 조립을 북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예.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제조나 조립이라고 하는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죠.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예. 그것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예.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의 그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예.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채굴이죠, 채굴. 채굴. 그럼 예를 들면 채굴을 해서 이걸 재련하는 과정이 있고, 재련하고 난 다음에 뭐 전구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양극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셀을 만들죠. 이 셀을 만들면 이 셀을 통해서 이제 팩을 만드는 건데, 네. 그런 다음에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ESS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납품이 배터리가 팔리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그 전구체라고 하는 게 코발트랑 니켈을 만들어 놓은 파우더 같은 거잖아요. 예. 이 전구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양극재를 만드는 건데, 전구체에서 양극재로 넘어가는 걸 뭐 제조로 볼 것이냐, 뭐 조립으로 볼 것이냐. 그다음에 양극재에서 그 다음 만들어지는 게 셀이잖아요. 예. 이 셀을 만들 때 이거를
제조로 볼 것이냐 조립으로 볼 것이냐. 아, 패키지만 하면 여기서 조립했다고 할 거냐, 그 앞에 그렇죠. 단계까지 할 거냐. 맞습니다. 부품 다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서 조립만 했으면 이거 메이드 인 USA로 볼 거냐. 그렇죠. 아. 그래서 어느 지점부터 제조나 조립이라고 하는지를 못 박느냐에 따라서 네. 이 비율을 굉장히 그 문턱이 높고 낮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메이드 인 USA 그 자동차 조립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동차 조립을 다 조립은- 만들어가지고 미국 보내서 CKD라고 하잖아요. 자동차는 아쉬울 게 없고 배터리는 아쉬우니까 그렇죠. 봐줄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는 네. 무조건 최종 조립, 팔리기 전까지의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 되는데 예. 배터리는 사실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인 우위가 없는 거예요. 네. 미국은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압도적인 우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 기업들이 있지만 배터리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좀 넉넉하게 해줘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배터리를 공장을 미국으로 들어가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자동차 할 때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적용하고 배터리는 이 법을 적용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조금 완화해 준다고 하면 네. 그 법이 좀 이상하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양쪽이. 원래 법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법이? 법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이 법 자체가. 네. 이 법 자체가 이상한 거기도 하고 예. 어쨌든 본인들한테 최대한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문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왔다 갔다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서로 힘들려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네. 자동차는 자기 미국에서 생산하는 미국 차들이 포드나 이런 차들이 많으니까 그건 하고 배터리는 자기들이 없으니까 배터리는 좀 완화된 적용하고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엔은 뭐 합니까? 이렇게 해야 미국 예. 차 예. 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예. 똑같이 해놓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하는 자동차 브랜드들도 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터리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미국에는 배터리 기업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중국 배터리는 이미 지우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한국 배터리나 일본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예. 이 한국 배터리나 일본 배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못 갖춘다. 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를 못 팔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IRA를 만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규정은 낮춰서 한국 배터리 기업이나 일본 배터리 기업이 많이 팔 수 있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터리를 많이 팔 수 있게 해줘야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네. 조금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로 볼 수 있게 자동차를 팔 수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미국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그렇게 구도를 짤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무슨 우리, 말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차도 어렵게 하고 배터리도 어렵게 해야지 필요한 거네요. 어.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예. 배터리도 어려워야 어. IRA가 사문화되고 네. 현대차 입장에서 안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현대차도 못 받고 미국에 있는 포드, GM도 다 못 받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는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액공제가.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됐- 죽자. 다 같이 죽자. 뭐 이렇게 사실 되는 건데. 그 나만 피 볼 수 없어. 배터리 기업들이 조금 손해를 보긴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예.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게 배터리를 파는 데서 받는 게 아니라 네. 그 공장이 지을 때 받거든요. 아. 어제 뭐 그 정부 회의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데 한 40조 원 들어요. 예. 된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지금 투자액이. 네. 근데 그중에 한 19조 원을 세액공제를 돌려받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미 혜택을 보고 있죠.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한국 입장에서도 뭐 어차피 중국 배터리는 배제가 될 거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는 제외하고 네. 일본 배터리도 못 받고 우리도 못 받으면 오케이. 그러면 뭐 내가 피해 볼 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지? 배터리는 좀 괜찮다. 그나마 좀 살 구멍이 있다. 이런 훌륭한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군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있다. 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 이게 그 한국무역협회 국제 통상무역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보고서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런 무슨 무역협회든 코트라니 뭐 각종 어떤 위원 뭐 연구소 이런데 보고서 뭐 틈틈이 찾아보는데 참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재미없게 쓴 게 많아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김상훈 기자님이 잘 이제 해석해서 양념도 좀 쳐주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전해 주셔서 좀 쉬운 거지. 앞으로는 무역협회 거 보지 말라. 우리 거만 보면 된다. 저희가 다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무역협회 좋은 보지 보고서만 마. 쏙쏙 뽑아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거 뭐
가끔씩 해주시는 거죠? 이런 보고서 뭐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주에도 하나. 또 네. 알겠습니다. 통상 리포트 네. 기대를 해보죠. 언더스탠딩 김상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재밌으셨죠? 저희는 7시 45분에 돌아올 건데 7시 45분에는 오늘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프로님이 돌아오십니다. 2%도 오고 2% 모로코 가는데 실패하고 아마 돌아올 것 같고 저희가 노벨상 이제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노벨상은 알지만 저희가 노벨상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건 아니죠. 네. 노벨상 뭐 받는지는 뭐 신문 보면 누가 받았구나 이런 것만 나오지만 네. 도대체 뭘로 받았느냐. 오늘은 노벨 화학상에 대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전 매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노벨 화학상을 받은 내용이 도대체 뭔지 금요일이니까 좀 어려운 과학 얘기를 매우 재밌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7시 45분에 하여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